요즘 저는 자주 제 상태를 의심합니다. 이게 임신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지쳐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숨이 답답해질 때가 있고 괜히 가만히 있다가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저는 임신 6개월입니다. 배가 확실히 나왔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전날보다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임신했구나 하고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훨씬 수월하다고요.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 마음도 덜 흔들리고 요령도 생겼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설명할 기운이 없어서요. 첫째를 키우는 시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익숙해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제 하루는 전부 아이로 채워졌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고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야 했고 안아도 울면 이유를 찾을 때까지 계속 서서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로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니까 피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 반복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늘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찾고 밤새 안고 있다가 차를 몰고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겨우 재워놓고 나서야 그제야 눈물이 났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서운하다고 말했다가 싸움이 될까봐.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조금 크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좀 편해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 준비시키고 등원시키고 나면 집에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다시 아이 데리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면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밥 먹이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그 사이사이 집안일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대부분 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피곤하다며 잠을 자거나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것 좀 저것 좀 부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뭘 얼마나 하고 있는지조차 잘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버티는 하루가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 남편이 둘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있어도 되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둘째 생각 없어. 지금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 남편은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 그래도 다들 그렇게 키우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혼자 하는 느낌이야. 첫째 때도 거의 다 혼자 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더 하겠단 거야. 첫째, 때랑은 다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아이 하나 더 생기면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서. 그날 대화는 크게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말을 남긴 채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말로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제는 자기도 다 안다고. 아이 태어나면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술도 줄이겠다고 했고 밤에도 일어나서 아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을 떠올리면서도 그래도 한 번쯤은 믿어도 되는 걸까 하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순간 둘째를 갖는 선택은 이미 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쁨보다 앞서는 감정은 이상하게도 긴장이었습니다. 임신 기간이 지나가면서 제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육아도 집안일도 여전히 제 몫이었고 몸만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여전히 술자리가 있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컸고 신발을 벗는 동작도 어딘가 성급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첫째가 덮고 자는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숨소리가 일정해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외투를 소파 옆에 툭 던지고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몇 번 바꾸다 말고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술자리에서 이상한 얘기 나오더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얘긴지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대답을 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남편은 제 반응을 보더니 컵에 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 입장 생각 안 해주는 것 같아. 물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무슨 입장?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잖아. 근데 집에 오면 육아도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말하면서 소파에 깊게 기대 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억울하다는 거지. 돈도 벌고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애까지 다 봐야 되는 게.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아이 수건을 괜히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에 했던 말들은 뭐야? 남편이 그제야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 애 태어나면 얘가 더 한다고 했잖아. 남편은 잠깐 눈을 피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상황 봐서지.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나? 그 말이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 키워주겠다고 한 건?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지금 꺼내? 술 먹고 왔는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말에 제 입이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갈까? 그럼 같이 육아할래?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애 낳았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일하긴 해야지. 그 말을 하면서 리모컨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 혼자 벌어서 다 책임지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 그 말이 끝났을 때 집안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계속 나왔고 아이 방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묘하게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키워주겠다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는데 그때는 아무 감정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공중에 흩어진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보면서 가만히 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다른 쪽으로 와버린 거구나. 그날 이후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전처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귀에 닿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겉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아오기 힘든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하면 너무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출근했고 저는 여전히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식사는 비슷한 시간에 했고 아이 앞에서는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말을 예전처럼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말이 귀에 닿기 전에 먼저 걸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진짜일까? 이것도 그냥 말로 지나갈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느끼는 순간마다 마음이 조금씩 더 피곤해졌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첫째를 씻기고 나면 소파에 잠깐 앉아 쉬고 싶었는데 그 잠깐이 늘 눈치가 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요즘 왜 이렇게 늘어져 있어?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투정을 부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안 떨어지려고 했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은 저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던 날이었거든요. 아이를 겨우 재우고 거실에 나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애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낮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좀 더 잘 살폈어야지.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말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도 지금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첫째는 너가 더 잘 알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이 천천히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며 바로 씻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불을 끄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계획은 세워야지. 저는 불 꺼진 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계획?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지. 애 둘이면 돈도 더 들잖아. 그 말이 조용한 방 안에서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라졌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때 얘기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알아서 해.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첫째를 안고 혼자 밤을 새웠던 날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아이 체온을 재던 손, 집에 돌아와 혼자 아이를 눕히고 소파에 주저앉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하나로 이어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사이에 남편의 모습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 뒤, 혼자 집에 있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부은 얼굴, 맞지 않는 옷,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제 탓을 하고 있었던 게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괜찮은 척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었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걸 다 이해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물러났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있고 현실도 있고 당장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예전처럼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겠다는 것. 이제는 참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첫째를 재우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 배를 한번 쓰다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내 감정을 뒤로 미루는 건 어디까지가 이해이고 어디부터가 포기일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집의 공기를 기억할 때 저는 어떤 얼굴로 남아있을까요? 아직도 저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같은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되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아직도 제 안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